사암도인 침구 유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오늘은 그동안 배운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복습 및 활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것 복습과 활용, 폐경기 여성 증후군 치료 사암침법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폐경이란 무엇인가? 초간단 요약. 폐경은 난소의 노화에 의한 것이며, 여기서부터 잘 봐주세요. 특히 지금 폐경기 증후군을 앓고 계신 여성 구독자님들, 폐경은 난소의 노화에 의한 것이며 질병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신체적 변화 과정의 하나입니다.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난소가 노화되어 기능이 떨어지면 배란 및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폐경이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폐경은 몸이 말하는 여성의 자유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요,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가임기 때의 생리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진행이 돼. 아니, 이 꼬부랑 할머니가 손녀딸이 시집을 간 지 벌써 몇 년 됐어. 그리고 애를 둘째, 셋째까지 낳았어. 그런데 이 꼬부랑 할머니 그때까지 아이를 낳는다고? 죽을 때까지? 여성 구독자님들, 이런 거 원하세요? 아니,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도 계속 아이 갖기를 원하세요? 폐경은 몸이 말하는 여성의 자유선언이에요. 폐경, 이것은 여성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유를 얻긴 얻었는데 갖가지 증상들이 따르네. 후끈 달아오르는 상열감, 야간 발한. 여기 후끈 달아오르는 상열감, 이것은 동의학적 용어로 왕래한혈이라고 합니다. 신진대사 저하 및 체중 증가, 우울증, 불안 및 기분 변화, 불면증 및 수면 장애, 탈모와 잘 부서지는 손톱, 성기능 장애, 성욕 감퇴, 질 건조증, 뼈 손실 및 골다공증 위험, 건조 피부 및 기타 피부 문제, 여드름, 뾰루지가 여기저기서 나네, 건조한 눈과 입, 그리고 기억 및 집중력 문제, 그 외에도 수십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학적 의학 용어 중에 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은 병의 근본이고 표는 지엽인데, 병의 뿌리, 즉 본을 뽑아버리면 지엽 같은 증상은 자연히 없어진다.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증상들은요, 객증이에요. 표에 해당이 돼요. 이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또 폐경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 이러한 증상들을 갖는 경우 드물어요. 이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열이 나는 거야. 온몸에, 특히 상체는 열이 나고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는 어떤 이들에겐 폐경 시작할 때 살짝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가 그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객증이다. 그런데 각가지 증상에 1. A요법, 2. B요법, 3. C요법, 이렇게 A, B, C, D, E, F, G, 그냥 수십 가지를 침을 꽂다 보면 몸에 이제 침 꽂을 자리도 없어. 이러한 증상들은 본, 근, 뿌리를 뽑으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먼저 12살 전후로 초경이 시작이 돼요. 이 초경이 시작된 때부터 통계학적으로 47세 전후까지는 정상적인 생식기 기간인데, 여성 생리 주기는 가장 이상적인 생리 주기는 28일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운 것 복습이에요. 28일 주기 중에서 전반기 14일은 난포기라고 합니다. 난포 호르몬이 주로 분비된다.
난포 호르몬의 대표적인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리고 후반기 14일은 황체기라고 해서 프로게스테론이 주로 분비됩니다. 위에 그림 보세요. 여성 호르몬 전반기 중간쯤 돼서는 최고조에 올랐다가 28일째 돼서는 뚝 떨어지죠. 여기 이 파란색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황체 호르몬. 전반기에는 완만하게 밑에 깔려 있다가 중간쯤 돼서부터는 점점 상승 곡선, 그리고 뚝 떨어지고, 그리고 에스트로겐 역시 전반기에는 급격히 올라갔다가, 그리고 16일째부터는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다가 28일째 돼서는 뚝 떨어지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밑에 그림에서 이 파란 선은 프로게스테론이고 여기 황색 점선은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 그런데 윗그림에 보시면 FSH라고 나와 있죠. 이건 프로게스테론 곡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폴릭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난소에서 이루어지는 생식작용은 난포 자극 호르몬이 지휘한다. 12세 초경 때부터 47세 생식기 기간 중에 생식 메커니즘이에요. 난포 자극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주기는 폐경 전환기라고 해서, 폐경은 2회 이상 생리 주기를 건너뛰는 경우 폐경의 시작으로 본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 그리고 1년쯤 돼서는 아예 끊어졌어. 그러면 그거 폐경. 그런데요, 이쪽 그림 끝 파트는 포스트 메노파즈, 이젠 폐경 후 상태예요. 난포 자극 호르몬과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현저한 곡선을 타고 분비됩니다. 여기 생식기, 난포기 황체기의 곡선 말고 긴 파란색 선, 그리고 긴 황색 실선, 이것은 여자의 일생 동안의 곡선이에요. 여기에서 이 파란 긴 곡선은 에스트로겐 분비 곡선이에요. 그리고 황색 실선은, 긴 황색 실선, 따라오세요. 네. 난포 자극 호르몬이에요. 폐경 전환기 가운데 에스트로겐 분비선과 그리고 난포 호르몬 분비선이 맞닿는 구간이 있죠. 이 맞닿는 구간 지나면 점점 더 난포 자극 호르몬은 분비가 상승되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과정에서 폐경기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폐경기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표에 해당한다. 객증이다. 그러면 표본에서 본에 해당하는 증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은 올라가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분비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 갭이, 어떤 사람은 그 갭이 이 정도에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에서, 어떤 여성은 이 정도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극이 길면 길수록, 멀면 멀수록 폐경기 증후군이 더 증상이 많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격하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정리드리면 시상하부, 즉 하이포달라무스에서 생식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러면 1년에 남성 그리고 여성의 생리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에게 명해서 난포 자극 호르몬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을 분비토록 함으로써 남녀 모두 생식 활동이 이루어지고 특히 여성의 생식 활동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발현되는 거예요. 난포 자극 호르몬 다시 정리해드리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적 발달과 생식을 조절한다.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난자의 성장을 촉진하고 배란을 준비하도록 자극한다. 남성은 고환에서 정제세포의 생성을 자극하고 정제의 건강을 조절한다. 남녀 모두에게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호르몬, 에스트로겐 등등이 발현이 돼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됩니다. 양은 남성보다 적지만. 비유컨대 한 여성이 자동차를 몰고 아주 신나게 스피드를 내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한적한 도로에서 그만 차가 멈춰버렸어. 본네트에서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보닛을 열어보니까 오버히트네. 엔진 과열. 이때 엔진 냉각수가 부족해져서 엔진 오버히트가 발생한 거예요. 냉각수 부족을 에스트로겐이라고 하고 엔진 과열된 게 그것이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들 중에 하나라고 보세요. 한적한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 왜? 너무너무 한적해서. 차도 오고 가는 차도 드물어. 혼자 열나 달릴 땐 좋았지. 그러면 이 여성 운전자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것이 얼굴 화끈거리는 안면 홍조로서의 폐경기 증후군의 대표 증상이에요. 그런데 아니 날은 점점 어둑어둑 어두워지는데 차 한 대 오질 않아. 그러면 이제 불안해. 겁이 나고 초조해지고 그리고 화도 나. 울그락불그락 화도 났다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도 났다가. 그래서 폐경기 증후군에서는 또 심리 불안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표본에서 본치료법, 즉 난포 자극 호르몬은 급격히 올라가고 에스트로겐은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게 본이에요. 그런데 NIH에 보니까 내분비 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화롭게 항상성 유지력을 이루지 못해요. 깨졌어요. 항상성이. 이 그림에서 Reproductive Endocrinology, 여성의 생식 작용을 다른 말로 내분비학의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엔도크린 시스템, 내분비계. 내분비계는 하이포달라머스, 시상하부, 피추이터리 글랜드, 뇌수체, 파이닐 글랜드, 송과체, 티로이드, 갑상선, 그리고 페라사이로이드 글랜드, 부갑상선, 사이무스, 흉선, 판크리아스, 췌장,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 오벨, 난소, 그리고 남성은 테스티클, 고환, 여성의 경우 가임기 때는 플라센타, 태반도 내분비계의 작용을 담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보세요. 아무런 설명 표시가 없는데 가장 큰 장기, 간이 가운데 똑 자리 잡고 있네. 간은 내분비계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옛날에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간은 내분비계 장기가 아니다.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새롭게 발견된 간의 내분비 기능. 간은 내분비 계통의 각 장기의 호르몬, 그 호르몬 전구체를 만들고 그리고 각각의 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호르몬에 맞춤 호르몬 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분비를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그 마진을 정해주는 게 간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간은 내분비계의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콘덕터예요. 내분비계를 오거나이즈하는 장기는 간이에요. 따라서 원인은 간 때문이다. 표본에서 본에 해당하는 사암침 치료 침법은 간 정격입니다. 본에 해당하는 치료법은 간 정격인데
다음 시간에 왜 간정격인가? 의과학적인 근거로 확실하게 무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